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CCUS 기술 관련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좀 더 추가로 내용을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기술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탄소 저감 장치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수소의 생산 방식과 수소 사회와 결합이 되어서 CCUS가 지금 추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수소 이야기를 하지만 수소 외에 기본적인 기술이 사실은 CCUS 기술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지금 알려져 있는 구분은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를 CCUS를 결합해서 생산하는 것이 블루 수소다. 그럼 그레이 수소는 기존 천연가스나 석유화학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장치를 결합해서 블루한 수소로 생산해라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입니다. 그린 수소 형태가 이제 가장 좋은 형태이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든 전기 자체가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린 기술로만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블루 수소가 현재로는 가장 적합한 기술이다. 기존의 천연가스 석유화학 기술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가적인 측면도 재생에너지보다는 블루수소가 가장 적합한, 탄소 생산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술이다라는 이제 개념, 블루수소 CCUS의 결합,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추천 영상 2개를 미리 좀 보시고 저의 영상을 보면 좀 이해가 편할 건데요. 자,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 이한나 연구원의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포집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이 구현되느냐, 자, 이 영상을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생산되는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산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탑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흡수제를 넣어서 이 빨간색 흡수제가 들어가죠.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겁니다. 그림상의 원리는 현재 상당히 간단하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원리 자체는 크게 복잡한 원리는 아닙니다. 원래 이제 산업 기술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런데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볼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탑을 통해서 흡수제를 다시 재생해서 쓰는, 이 흡수제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흡수제를 재생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리고 이제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이제 지하에 저장하는, 여기까지가 1차적인 탄소 포집 저장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여기 흡수탑에서 이루어지는 탄소 포집 관련 기술이 1차적으로 핵심적인 기술이겠죠. CCUS의 개념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산업 공정, 에너지에서 배출되는 CO2를 직접 또는 전환하여 잠재적 시장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CCUS. 그래서 보통 탄소를 포집하는 거가 이제 주종을 이루죠. 지금 내용들이 대부분 캡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활용, 저장도 있다라는 거죠. 포집, 활용, 저장, 이 세 가지 단계로 전개가 되고, 이 세분화되는 내용들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CCUS 기술은 다양한 부분이 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작도 안 된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CCS라는 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포집과 저장라는 거죠. 그리고 유틸리티, CCU로 가는 기술, 포집해서 활용이죠.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기술적인 요소입니다. CCU. 근데 지금은 CCS가 주로 논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CU 분야가 CCS에 비해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현재 기술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CCU 제품은 현재 석유화학 제품 대비 생산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업 참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전환도 이 비슷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CO2 전환에 따른 기술적인 경로 제품군이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투입 에너지,
원료, 인프라 등에 따라서 사업화 가능성이 아주 가변적인 현재의 상황입니다.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자, 이 그림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미리 좀 보여드렸는데, 자, 기존까지 이제 제가 보통 많이 이야기 드리는 전기화, 전동화, 전기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전기를 저장, 즉 탄소를 저장하듯이 전기를 저장하는 것이 배터리죠. 이제 배터리의 시대가 왔고, 이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 어떻게 저장할 거냐, 뭐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이 현재 전기차 시대의 핵심적인 아젠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탄소에서도 같은 연계 과정이 있는 거죠. 실제 전동화도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화의 한 부분입니다.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로 제가 옛날에 이제 한번 설명드리면, 대도시의 공기의 문제들, 그게 이제 베이징의 사례, 그리고 디젤 게이트 이런 거와 다 배경이 되어서 탄소 중립화의 어떤 배경이 이제 마련된 거죠. 계기가 된 거죠. 여기 보면 노란색이 전동화, CCUS가 보라색이죠. 큰 한 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CCUS와 전동화, 거기에 또 대체 에너지들에 대한 것들이 있죠. 몇 번 이야기드리지만 IEA의 어떤 계획이 중요하다. 전망이 탄소 중립의 기여도,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어야지 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다. 15%로 제시했다는 거죠. CCUS를 해야지 15%가 제시되니까 15%에 줄이기 위해서는 CCUS 기술을 현재 장려해야 되는 거죠. 보조금도 지급해야 되고, 개발을 독려하고, CCUS 적용이 된 기술에 대해서는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탄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시대가 점점 온다는 겁니다. EU도 15%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CCUS가 한 가지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2050년까지 계속적으로 커져가죠. 자, 이번 이제 자료의 핵심적인 게 이제 6월 달에 나온 정부 자료를 기술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바탕으로 대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면 포집해서 저장하든지 활용하든지 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로드맵 수립 범위라고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은 저장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땅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포집과 활용 부분에서 사실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CUS 설비가 운영 중입니다. CCU라기보다 CCS죠. 21개인데,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CCS 연구 저장 및 석유 해수 증진 EOR 설비로 운영 중이다. 대부분도 보면 호주,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운영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석유가 난다든지 땅이 넓은 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고부가로 넘어가는 활용 부분, CCU 관련 시장은 현재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자, 지금 대부분 다 이야기되는 것도 CCU 부분이 아니고 이 CCS에서 활용되는 무슨 소재, 무슨 기술 이런 부분만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 이제 추가로 수소를 할 때, 블루 수소를 만들 때 CCS 장치를 넣는 이런 부분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은 결국 정부가 ESG죠. 결국 ESG 개념이 중요하다. 핵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선진국 주도고 EU, IEA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부의 발표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느낌을 알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전기차 부분도 똑같고 CCU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시장의 가변적인 것이 현재는 변동적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CCU 시장에 대한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25년, 30년 이래서 좀 너무 긴데요. 일단 25년 정도에서는 4조 원 시장, 크진 않은데 이게 30년 정도 되면 1000조 원 시장까지도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작되는 시점이고 25년 이후에 급속도로 커질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술적인 이해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배터리 산업도 지금도 시작된다고 시작하지만 한 5년 전쯤에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지만 이게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 한국의 어떤 투자 환경 연구 결과로 보면 사람들이 미리 당겨서 연구하는 조사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많아서 탄소 관련 업체들이 현재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빠른 느낌은 있지만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제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실제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에너지 관련돼서 탄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데 모든 것에 사람이 탄소도 배출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탄소를 저감하는 어떤 기술들이 전 영역에 적용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천조의 시장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의 탄소 포집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포집이죠, 대부분. 연소 후, 연소 중. 일단 연소 후가 가장 쉬운 방법이고, 연소 중, 연소 전까지 가면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연소 후 포집은 기본적으로 화력발전소들, 석유화학을 쓰는 생산을 하든 그런 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CCS 설비가 현재 대부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더 기술적인 진행이 되는 거고요. 습식, 건식, 분리막 기술적인 구분이 되는데, 이 어떻게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죠. 어떤 흡수제를 가지고 할 거냐에서 습식, 건식, 분리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향이 습식에서 건식, 분리막으로 진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습식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상용화되어 있고, 건식 분리막도 이제 상용화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흡수제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소재가 아민계라는 겁니다. 이 이제 화학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이제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아민계가 현재로는 대부분 흡수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아민계를 어떻게 혼합하고 약간 변형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물질들이 나오는 거죠. 그거와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게 탄산칼륨과 같이 사용한다든지, 액체와 고체가 혼용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단점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아민계 흡수제가 휘발성과 부식성이 있다. 그래서 탄산칼륨 흡수제가 이를 조금 보완하는 역할을 해서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죠. 이런 부분이 뒤에 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건식 부분은 비용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낮추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겠죠. 분리막 부분은 높은 투자비가 이제 결국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현재로는 비용이 높아서 습식 아민계 흡수제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건식 분리막 하이브리드로 이제 해서 넘어가는 단계인 겁니다. 탄소 포집 관련돼서 현재 실제 상용화되어 있고 돈을 벌어들이는 기술은 EOR입니다. 원유 회수 증진 기술. 이게 이제 탄소 포집하고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활동하는 거하고 아주 유사한데 공정 기술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에 남아있는 원유를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추가적으로 생산해내는 기술이라는 거죠. 원유를 더 빨아들이는. 이게 따지고 보면 세일가스, 세일오일 기술도 유사합니다. EOR을 통해서 체유율을 30에서 60% 이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오일을 빼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더 많은 오일을 빼내기 위해서 가스를 주입한다든지 액체를 주입하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전부터 거의 30년 동안 사용한 기술이라는 거죠. 특히 미국이 집중적으로 행했던 기술입니다. 자, EOR 기술은 영상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탄소 저장을 거꾸로 한다. 이산화탄소 저장을 거꾸로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 탄소 저장도 석유가 위치해 있는 튀어나와 있는 지질 구조에서 보내는데 결국 여기에서 빠져나온 오일 대신에 넣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를 주입시키죠. 상당히 깊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일을 1차적으로 채굴하고 나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면 여기에 잔여되어 있는 오일과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합한 것을 기체를 넣어가지고 에어 같은 걸 넣어서 빼내면 반대편으로 결합된 것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죠. CO2를 트랩에서 오일을 빼낸 것들을 이동시키면서 이쪽 반대편에서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남아있는 오일들을 20-30%를 더 추가로 생산해내는 거죠. 그런데 해수된 오일과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는 부분이 다시 해수되면서 오일과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내는 거죠. 탄소 포집에서 이산화탄소가 포집된 거를 분해해내는 이 기술이 여기에서 다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빼내니까 같은 기술이 여기에 이제 적용돼 있고, 따져보면 저장과 포집 관련된 기술은 미국이 가장 앞설 수밖에 없는 경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오일을 빼내고 다시 이산화탄소와 오일을 분리해내는 이 기술이 원래 있던 기술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쉽게 침투하기는 힘든 기술이다. 탄소 저장도 이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거죠. 셰일가스 부분에 대한 보면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오일을 추출하고 가스를 추출하고 다시 넣는 이런 정도의 기술적인 베이스들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대체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어떤 자원, 소재, 흡수제, 특수 장치들까지는 진입할 수 있겠죠. 이 전체적인 플랜트를 수주하기는 쉽지 않다. 포집과 저장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세일가스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세일 안반층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옆으로 휘면서 그 원하는 위치까지 찾아가는 이런 기술들이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죠. 그리고 그 위치에 가서 물로 파쇄시키는 안반층을 파쇄시키면 중간에 그 틈이 생기는 거죠. 그 안에서 오일을 빼내는 EOR 기술하고도 연관이 돼서 비슷합니다. 이 안반층에 다시 이산화탄소를 주입할 때도 비슷한 기술이 들어가겠죠. 한 군데만 꼽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안반층을 전체적으로 꼽고 오일을 빼내고 가스를 빼내고 주입하고 하는 것들이 미국에서는 상용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치들이 전혀 없죠. 특히 미국이 이거는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런 이제 정유탑 같은 포집 플랜트를 만드는 기술들은 한국이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이거는 이제 ABB의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앞부분에 설명한 그 흡수제를 넣고 탄소 포집하는 탑입니다. 실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도 뭐 이런 기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유 시설에서 보이는 그런 기술들이 응용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된 기술자들이 CCS 쪽으로 이제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 반복해서 추가로 계속 설명을 드리면 포집 부분부터 자, 배가스, 배기가스입니다. 모든 활동, 에너지적인 활동을 하면 배기가스가 나오죠. 나온 CO2를 포집 분리하는 기술이다. 자, 포집도 연소 후, 전, 중 이 세 가지 기술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연소 후에 포집 기술도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장, 고순도로 CO2를 만들어서 저장, 활용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산업적인 단계 순서가 있는데 발전소, 석탄 발전소가 타겟이죠. 그런 데는 이런 회수 장치들이 기본적으로 장치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 공정까지 확대하고 그리고 연소 중에 원천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대기 상태에 있는 CO2를 포집하는 이런 것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CO2는 모두 잡아내겠다라는 이런 방향 자체가 탄소 제로 중립화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테스트에서부터 이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라는 것이 테스트에서 1차 실행, 그 다음 상용화 이런 개념입니다. CO2 포집도 한 5가지 정도로 기술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연소, 산업, 이제 빨간색이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술이다. 상용화 돼 있고 효율을 높이는 그런 단계. 효율을 왜 높이냐면 이 장치를 들면 원가 부담이 있으니까 그 다음 정부에서 보조금도 지불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 차세대 기술도 R&D에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돈을 줘서 R&D에 활성화를 하는 거죠. CCUS 개발자들한테 돈이 지불되는 거죠. 아, 개발 많이 해라. 이런 지금 현재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 그다음에 석유화학, 수소 생산, 제철 이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시멘트도 나오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상용화 단계 이후에 차세대가 실질적으로는 CCU로 넘어가면서 돈이 되는 거죠. 포집은 했지만 현재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활용을 어떻게 하냐는 단계에서 포집
에서부터 연계성을 가지는 거죠. 여기 보면 메탄으로 넘어가냐, 바이오, 뭐 순산소, 뭐 고효율 저에너지, 이런 원천적으로 탄소를 분리한다든지 차세대 포집 기술,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술적인 일정도 보면 상용화가 예상되는 일정들이 대부분 다 2030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제 상용화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현재 탄소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이익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배터리 산업으로 보면 전고체보다도 더 현실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2030년을 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당겨진다든지 어떤 특정한 기술들이 조금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ESG. 정부가 정해줍니다. 어떤 산업을 키울 건지. 관계되어 있는 기업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한국 기업이면 한국 기업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글로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글로벌하게 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하겠죠. 그런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건 참고사항으로 한국도 CO2 저장소가 있습니다. 대륙분 해안 지역이죠. 분지도 있는데 한국 같은 국내 저장소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부분 해양이고 이 해양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이한 게 북한에 저장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이제 화학 전환인데 이거는 뭐 여기 보면 열촉매, 광화학, 효소, 전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지 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될 건데 이런 기술들은 지금 바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향후에 나오면 추가로 설명드릴 것이고 이런 기술적인 큰 줄기가 보면 현재로는 화학 전환이 되는 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메탄올입니다. 메탄. 그 다음 보면 뭐 유기산,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우레탄 이런 부분이 보면 탄소 나노튜브도 나오죠. 나중에 보면 배터리 소재도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CCUS 산업의 어떤 관점을 보는 게 EOR, 셰일 가스 같은 어떤 프렌트 기술들 그리고 거기에 흡수제 기술도 있지만 석유화학, 케미칼 종합화학 기업과의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종합화학 기업들이 CCU에서 핵심적인 기업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합성가스, 유기산, 카보네이트, 알코올, 탄화순소, 고분자, 탄소 소재 이렇게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죠. 2차전지, 그래핀, 탄소섬유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보면 기존에 쓰는 소재들로 전환하는 것. 이 소재들이 가격이 비싸야 되겠죠. 근데 너무 싸면 이렇게 전환하는 비용이 든다고 하면 원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소재로 넘어가야지 이게 돈이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종합 케미칼 기업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오는 에틸렌,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이런 세세한 것들도 추가로 이제 공부가 좀 되어야지 이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수소와 이제 대부분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수소는 수소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지 수소 생산과는 사실은 화학 전환과는 좀 멀리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수소 중에서 보면 암모니아 같은 거 여기 보면 수소와 메탄올 그런 부분이 약간 전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전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이오 디젤 과거에도 이야기가 있었죠. 여기 이제 현실적이 좀 부족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현재는 연구되고 있다. 바이오 연료, 바이오 소재라는 정도만 뭐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광물 탄산화 기술 CO2를 탄산염 형태로 전환하는 광물화하는 기술. 이 부분은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 소재, 화학 제품이죠. 건설 자재로 변환시키는 부분이 추가로 있습니다. 폐 콘크리트, 석탄재, 폐자재에서 리사이클 개념도 좀 들어가는 거죠. 배터리 리사이클 그런 기술들도 연관이 된다고 보면 전동화 배터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형태들과 좀 유사하게 접목해서 CCU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으로 봅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여기 뭐 기탄 탄소라 되어 있는데 결국 활용 부분입니다. 화학적으로 발생한 CO2에서도 CO, 메탄, CH4 가지고 화학 생물 전환을 해서 부생수소까지 보면 올레핀, 알코올, 유기산, 고분자, 플라스틱 이렇게 전환하는 기술이죠. 여기 보면 이제 생물 전환하고 강물 탄산화, 기타 확률 바이오매스, 강물 탄산화, 부생가스, 바이오가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요인들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이 전체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EU가 가장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EU의 전략을 보면 포집, 화학, 전환, 강물화, 활용 각종 기업들이 옆에 적혀져 있습니다. 바스프, 타이센클룹 이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현재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사용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발전소 위주죠. 그 다음 연구소들, 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오일 정유업계가 기본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 석유 정제를 할 때 화학 전환을 바로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CO2를 포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기업들은 좀 근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건설사들이 또 건설 소재에 대해서 부분이 있었죠. 시멘트 관련해서 R&D 투자 부분에 보면 화학 전환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투자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향후 돈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포집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어떤 표준 같은 거죠. 오일 플랜트에는 이런 장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효율을 높이는 뭐 일반 기술적인 게 들어가지만 저장 기술은 또 다른 부분 실제 돈이 되는 건 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향후에는 돈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투자 비중이 현재로는 높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나올 건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논문 분야도 포집 기본으로 화학 전환 94%다. 그리고 화학 전환 분야가 최근 급격히 증가 중이다. 습식 분야가 기본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건식 분리막 기술이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전환할 때 전기화학, 광학, 화학 분야 등이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어떻게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전기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수소도 전기를 통해서 수소를 분리해내듯이 여기에서 전기 관련돼 있는 전기분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결국 이제 전기를 통해서 전기 산업이 향후에는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죠. 최신 논문인데 2021년에 나온 겁니다. DAC, 직접 에어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직접 공기 포집에서는 현재는 흡착제 기반 시스템만 고려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막분리, 여기 뭐 이제 멤브레인 세퍼레이션이죠. 분리막입니다. 분리막 기술을 통해서 포집하는 것들이 현재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분리막을 개발하는 기업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전기화학으로 CO2를 포집하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2020년 논문입니다. 전기화학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아민 기반 포집에 비해 다소 비용이 든다. 전기화학 쪽을 통해서 멤브레인들을 활용해서 널리 연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로 하는 부분은 pH 스윙, 레독스 흐름전지, 몰텐, 하이브리드 메소드, 여기 pH 스윙은 또 4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이런 각가지 기술들이 현재 연구되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 채택될 건지도 향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CCU 기술들은 2025년, 2030년 이런 목표치가 있습니다. 바로 매출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자라는 정도입니다. CO2 포집 관련돼서 실증으로 하는 것들이 이 대표적인 겁니다. 발전소, LNG 발전 배기가스에 대한 포집 기술, 대부분 다 포집이죠. 현재는 포집만 있는 겁니다. 철강, 제철가스, 시멘트에서 포집하는 거, 석유화학, 엔시스 포집, 수소 생산 포집, 5개 군이 있는데 포집 관련된 기술은 비용이 증가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기 위한 플랜트를 공급하거나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겠죠. 실제 이 업체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CO2 포집을 위한 설비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향후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대체돼야 되는 거죠.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이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 다른 데 응용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뭐 정부 자료 위주지만 대부분 다 민간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리고 승인 과정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겁니다. 대부분 기업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 정책과 같이 연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기부, 산업부, 국조실, 환경부 등 이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야지 효율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전체적인 이제 카본 탄소 중립화 개념이죠. 발전과 에너지를 어떻게 발전할 거냐에서 탄소를 줄이고 수소를 같이 생산한다. 자, 바이오 디젤, 재생에너지 생산, 화학 전환에서 일상품들도 플라스틱 재질 화학품을 새로 만들고 바이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 건설 소재까지 이 가장 큰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주관해서 관리한다라는 그래서 이 탄소 중립 관련돼서는 정부의 정책이 상세히 봐야 된다. 방향을 어디가 수혜가 될 건지 자,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